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 오늘 새벽 시범 경기 첫 선발 등판에 나섰던 김광현 선수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가 현지에서 TV 중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저도 경기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2이닝 동안 6타자를 모두 잡아내고 그중 3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상대한 4타자가 마이너리그 타자들이었다면 이번에 상대한 6타자는 지난해 24홈런 타자인 조너선 비아를 포함해 훨씬 수준이 높은 타자들이었습니다. 야디에르 몰리나와 처음 호흡을 맞춘 김광현 선수는 처음보다 더 떨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완벽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상대는 공교롭게도 힐만 감독이 코치로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였는데요. 말린스는 세인트루이스와 스프링캠프 구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SK 와이번스는 주피터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김광현 선수는 여러모로 편안한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역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 못한 채 한국에 왔던 메릴 켈리는 SK에서 4시즌을 보낸 후 고향팀 애리조나와 2년 5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금유환양했는데요. 켈리는 13승 14패 4.41을 기록하고 183이닝을 소화함으로써 5선발로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KBO 리그 MVP 조시 린드블럼이 곧 만 33세가 되는 많은 나이에도 미러키와 3년 912만 5천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린드블럼 역시 켈리처럼 스프링 캠프 경쟁 없이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수출 1호이자 유일한 타자 성공 사례는 바로 에릭 테임즈입니다. 테임즈의 메이저리그 복귀는 KBO 리그 최고 타자의 3년 연속 진출이기도 했는데요. 2015년 강정호가 피츠버그와 4년 1,100만 달러, 2016년 박병호가 미네소타와 4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17년 테임즈는 3년 1,600만 달러의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고 아시아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와 동시에 FA가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러키에 입단하게 됩니다. 저는 내심 2016년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을 때 홈런구장인 밀러파크를 가진 미러키가 데려갔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박병호 선수는 두 번째 트윈스로 가서 실패를 맛봤고 테임즈가 대신 밀러파크를 홈구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는 키움 히어로즈 손혁 감독과 방송을 많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졌는데요. 이번에 김광현 선수가 33번을 선택하게 된 것도 손혁 감독이 저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근데 손혁 감독이 테임즈 이야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당시는 제가 KBO 리그를 잘 안 볼 때라서 왜 그러나 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 정말 그럴만 하더라고요. 테임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BO 리그를 그야말로 초토화했는데요. 같은 기간 기록한 OPS 1.172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기록인 베이브루스의 1.164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테임즈는 히어로즈를 상대로 1.523을 기록했으니 당시 히어로즈의 투수코치였던 손혁 감독의 꿈에 나타나는 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테임즈는 미러키와 3년 계약을 하면서 옵션 1년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미러키는 750만 달러의 옵션을 행사하는 대신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결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테임즈는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일단 테임즈가 3년 동안 기록한 OPS 0.847은 KBO 리그에서 기록한 1.172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PS 0.847은 같은 기간 1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234명의 선수 중 34위에 해당되는 나쁘지 않은 기록입니다. 100명으로 따지면 18위에 해당되는 순위입니다. 특히 2017년 31개의 홈런과 함께 화려한 복귀 시즌을 만들어냈던 테임즈는 2018년 16개의 홈런과 2할 1푼 9리의 타율에 그치면서 대타로 전락하는 2년차의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다시 25개 홈런을 때려내고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테임즈가 돈값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팬그래프에 물어보는 게 가장 편한데요. 팬그래프의 계산에 따르면 테임즈는 1,600만 달러를 받은 지난 3년간 승리 기여도 4.8을 기록함으로써 3,950만 달러치의 활약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해내고도 남은 거죠. 그렇다면 미러키는 왜 테임즈를 잡지 않은 걸까요? 현재 미러키는 연봉을 줄이면서도 컨텐딩을 포기하지 않는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2004년 이후 16년 연속 200만 관중 기록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충성심 높은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켓 규모로는 메이저리그 꼴찌인 미러키는 테임즈에게 줘야 하는 750만 달러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미러키는 테임즈가 맡았던 좌타자 일루수의 자리를 지난해까지 토론토에서 뛰었던 저스틴 스모크에게 주는데요. 스모크와 1년 500만 달러에 계약했으니 250만 달러를 아낀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미러키는 지난해 1억 800만 달러였던 개막전 연봉 총액을 올해 1억 30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테임즈에 대한 아쉬움은 메이저리그에서 플래툰 타자가 됐다는 건데요. KBO 리그 시절 테임즈는 우완과 좌완을 공평하게 대했던 타자였습니다. 심지어 좌완 상대 타율 3할 5푼과 출루율 4할 6푼 1리는 우완 상대일 때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지난 3년간은 우완 상대 타율이 2할 5푼 1리인 반면 좌완 상대 타율은 1할 8푼 8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테임즈가 좌완을 상대로도 우완과 똑같은 성적을 냈다면 미러키는 테임즈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타자가 한 명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에인절스로 갈 뻔했다가 다저스에 남게 된 작 피더슨입니다. 지난 3년간 테임즈와 피더슨의 좌우 스플릿을 비교해보면 테임즈는 좌완 상대 OPS가 0.662로 0.538인 피더슨보다 0.1 이상 높았고 우완 상대 OPS 역시 0.883으로 0.876인 피더슨보다 약간 더 좋습니다. 테임즈가 피더슨에게 밀리는 이유는 피더슨이 외야수인 반면 테임즈는 외야 수비가 가능한 일루수라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작년 다저스에 피더슨이 아니라 테임즈가 있었다면 일루 수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좌완 상대 약점을 확연하게 드러내긴 했지만 지난 3년간 테임즈가 인상적이었던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중요도가 높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잘해왔다는 겁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가보시면 클로즈 앤 레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클로즈 앤 레이트는 7회 이후 팀이 한 점을 앞서 있거나 혹은 동점이거나 뒤진 상황에서 대기 타석의 타자가 출루하면 동점 주자가 되는 근접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때 데이비드 오티스는 이 클로즈 앤 레이트 성적이 어마무시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티즈가 클로즈 앤 레이트에서 미친 성적을 낸 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딱 4년간으로 오티즈의 통산 클로즈 앤 레이트 성적은 본인의 통산 전체 성적보다 좋지 않습니다. 클로즈 앤 레이트의 문제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득점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10대 0으로 앞선 3회 무사 만루에서 안타를 친 것보다 0대 0으로 맞선 9회 말 2사 1루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게 훨씬 값지지만 후자는 득점권 성적에 들어가질 않게 됩니다. 이에 타석에 들어선 모든 상황에서 팀 승패와 관련된 중요도를 부여해 3분의 1씩 나눈 하이 레버리지, 미디엄 레버리지, 로우 레버리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임즈는 팀 승패에 대한 중요도가 상위 3분의 1인 하이 레버리지 타석에서의 OPS가 0.947에 달하는데요. 중요도가 중일 때는 0.871, 중요도가 하일 때는 0.791로 중요도가 낮아질수록 못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테임즈가 기록한 OPS 0.947은 같은 기간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200타석 이상 들어선 226명의 타자 중 17위에 해당되는 대단히 좋은 성적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마이크 트라웃, 앤서니 리조, 앤서니 랜돈, 폴 골드슈미트, 조시 도널슨 같은 대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테임즈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철저하게 우완만 상대했다는 겁니다. 테임즈는 중요한 상황에서 좌완이 올라오면 교체되는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테임즈는 좌완 말고도 약점이 분명한 타자입니다. 바로 변화구에 대한 약점인데요. 이는 부활에 성공한 지난해에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시게 되면 2017년 테임즈는 패스트볼, 브레이킹볼, 오프스피드 상대 장타율이 모두 5할대였던 반면 지난해는 브레이킹볼과 오프스피드 공을 상대로는 3할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러키가 옵션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테임즈는 워싱턴과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올해 연봉이 300만 달러고 내년에는 300만 달러의 상호 옵션과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나고 테임즈와 워싱턴이 모두 옵션 실행에 동의하게 되면 1년을 더 워싱턴에서 뛰게 됩니다. 테임즈는 우타자들인 하유 캔드릭, 라이언 짐머맨과 함께 워싱턴의 1루를 나눠 맡게 됐는데요. 워싱턴은 랜돈의 거대한 공백을 나머지 타자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테임즈는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워싱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테임즈가 계속해서 우완을 폭격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